1300개 장기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입니다. 오늘 부터 기간 서류 시간 될 때마다 제가 오늘 들으시고 나면은 다음에 또 2편, 3편 일정을 미리미리 드릴게요. 5시부터 7시 사이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오늘 5시부터 6시 반까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국회 파트너스 여러분들께서는 이 실시간 강의 편집된 그 부분도 추후에 언제든 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그 유튜브 전체에도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참여를 못한다면 다음번에 또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빠르게 할 생각이 없고요.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파헤치는 시간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항목 한 항목 왜 이렇게 안 넘어가나 생각하지 마시고 실시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뉴얼을 먼저 키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회의원 카페 네이버 아직 가입 안 하신 분 없으시죠? 국회의원 네이버 카페에다가 매뉴얼 치면 나오게끔 그렇게 올려뒀고요. 공단에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주간보호입니다. 주간보호이고요. 방문 요양 관련해서는 저희가 2만 그 기념으로 해가지고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방문 요양에서 가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주간보호 중에서도 기간 서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항들은 다 읽어보셨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오늘 과정은 약간 중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급 과정이라 하더라도 초급 내용을 얘기하고 중급 과정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주간보호센터 1번 오늘 할 일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운영 규정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규정. 운영 규정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운영 규정입니다. 자, 하나씩 읽고 넘어갈게요. 네. 자, 1번 운영 규정 먼저 따라갑니다. 기간 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간을 운영합니다. 점수는 1점짜리인데요. 점수 1점짜리인데 이게 첫 번째 번호잖아요. 첫 번째 번호에서 점수 깎이고 넘어가시면 굉장히 안타까울 수 있죠. 그리고 운영 규정이라고 하는 건 꼭 점수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의 체계화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뉴얼을 읽으실 때 좀 차근차근 점수 1점은 무시하시고 100점짜리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간보호센터에서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는 뜻은 이 운영 규정 자체가 외부에서 말한 법이나 지침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규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운영 규정 안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운영 규정 합본 자체가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운영 규정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점수 1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운영 규정을 마련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련만 하셔는 안 되고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매뉴얼 읽으실 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라고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찾아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여기 지금 제가 하나 사이트 켜놨는데 사이트에다가 네이버 사전이나 아니면 팝하고 뭐 이런 거 치셔도 되고요. 네이버 사전 이렇게 치시면 이 사전이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비치라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비치 우리 바닷가 비치 아니죠? 여기 비치라고 하는 마련하여 갖추어 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마련하여 갖춰 준다라는 비치하다 마련되어 갖추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한다는 뜻은 말 그대로 이 비치가 이제 중복됐다는 게 의미가 되고요.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어디에다가 놔서 누군가 볼 수 있게끔 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놓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운영 규정 1번에 대한 점수 1점에 대한 평가 방향입니다. 평가 기준을 보시면 밑에 보시면 여기 이 밑에 아래쪽에 운영 척도가 있는데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지 1점 다 만점이 나오는 거고 이 위에 있는 이 각각에 대한 내용이
일부만 충족되는 경우 0.5점이나 0.75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표 적용 기간은 2020년도 1월부터 해서 평가일까지 2023년도 평가일까지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요. 내용을 밑에를 먼저 보는 이유가 여기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기준을 보시면 내용 충실도는 기간의 상황에 맞게끔 작성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충실하게 운영 규정을 작성했는가의 여부를 확인을 할 때 공단에서는 기간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충실도가 장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충실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 운영 규정은 내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간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 규정을 작성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내용이 실제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등으로 충실도를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서 신원 인수인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라고 모르는 내용들은 이렇게 다 자세하게 써 있죠. 기준 2를 보면 기관이 운영 규정 위에 있는 11가지 항목에 따라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죠. 그래서 기준 2번 같은 경우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는 말이 위에 나올 텐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기간을 그냥 단순하게 적어놓은 것만 아니라 내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기간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까지도 그 증빙 자료를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 외에 운영 규정 같은 경우에 내규를 그러면 어떤 거를 근거해서 만드느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규정, 그다음에 운영 규정, 근로기준법의 제10조 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퇴직급여 제도, 임금 지급, 그다음에 안전과 보건,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의 관련 규정에 참고해서 만들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 규정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노인복지법을 이렇게 내보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노인복지법상 나와 있는 운영 규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치 보시면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의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밑에 보면 10번째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한 사항들이 이렇게 저기 있어야 된다라고 예시를 들어뒀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할 부분이 우리가 이제 공단 로그인을 하실 때 3번으로 시작하시는 기관들 3번으로 시작하는 기관들은 노인복지법을 따르지 않고 장기요양보험법만 따라서 설립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2번 코드로 설립하신 예전에 하셨어도 19년도 이전에 설립하셨어도 2번 코드로 공단 로그인하실 때 로그인 하시는 분들은 노인복지법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참조하여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이게 매뉴얼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번 코드다. 예전부터 운영하신 3번 코드 우리 대표님들 같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혀 있는 부분들을 굳이 이거대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여기 물품 조직 이런 부분들 각각 만들 필요도 없고 운영위원회도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시고요. 이제 평가가 처음이신 2019년 12월 12일 이후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따라서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에서 오픈을 하셨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상 운영규정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 2번 코드, 그러니까 공단 로그인할 때 2번으로 시작하는 기관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운영규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깊숙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평가 이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이후의 평가 내용인데 왼쪽에 있는 매뉴얼 내용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도 운영 규정은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뀐 부분은 단 하나입니다. 원래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을 같이 점수를 평가했다가 2023년도 평가부터는 운영 규정만 평가하고 지침은 따로 점수를 뺐어요.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용 충실도는 우리가 아까 읽어봤죠. 아래쪽으로 뺐죠.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더 간소화해서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운영 규정 만드실 때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 평가 기준에 들어있는 기관에서 평가 기준
평가 방법을 보면 현장과 기록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현장 점수가 있는 것이고, 기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영 규정이 제대로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관을 운영하였는가에 대한 기록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는데, 여기에 있는 항목 중에 이용 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 정원, 온 오프라인 통한 기간 및 급여 종류 및 홍보, 이거 있죠. 여러분들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 규정을 만들 일은 거의 없으세요. 왜냐면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도 다 무료로 올려드렸고, 절대 돈 내고 사지 마세요. 이거 돈 받고 파는 데들도 있던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용 정원, 그리고 모집 방법에 대한 사항이 제목이고, 여기에 이용 정원,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간 및 급여 종류 홍보, 이게 부제목이에요. 그래서 제목, 부제목, 제목, 부제목, 제목, 부제목, 제목, 부제목을 여기 1번부터 11번까지 항목을 제목, 부제목을 해서 만들어 버려 다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어차피 내용은 기본적인 게 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2011년도에 만들어진 운영 규정들도 여기 제목에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되게 습관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어떤 서류를 만들 때 그 출제자의 의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운영 규정에서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를 제목으로 만들어라 라가, 이게 가장 중요한 출제자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게 필수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각각 파고들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이용 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읽으실 때도 제목을 만들 때 이용 정원, 이용 모집 등에 대한 사항,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용 정원 및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그 제목 하에, 이용 정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용 정원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용 정원은 뭐냐면 동시간대, 그러니까 오늘이 날짜가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4월 10일 날 지금 우리가 실시간 하나요? 그래서 동시간대에 동시에 참석하는 이용 인원수가 몇 명이 최대다라는 게 이용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우리는 하루마다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책정하죠, 주간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동시간대에 동시에, 똑같은 얘기죠. 동시에 몇 명의 인원이 최대한 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용 정원이고요. 온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한 기관, 그리고 서비스 종류에 대한 홍보,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 종류 홍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용 정원은 우리 기관이 실제 인가 단계 뭐 50명이다 그러면 50명이 이용 정원이 될 테고요. 온라인 급여 정보 그 기관 홍보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뭐 유튜브가 있을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인스타가 될 수도 있고, 밴드가 될 수도 있고, 당근마켓이 될 수도 있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보면 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평가 지표는 내용 충실 또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끔 작성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이거는 온라인을 우리가 당근마켓을 하지 않는데 당근마켓으로 홍보한다고 적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온라인 홍보 방법이 뭐 당근도 있고 뭐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많다 한들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 기관에서, 우리 기관은 홈페이지가 있어. 뭐 예를 들어 뭐 공단 홈페이지가 있어. 블로그도 해. 그리고 뭐 유튜브도 해. 근데 유튜브는 거의 많이 안 하시죠. 뭐 페이스북도 우리 광고를 하고 있어. 밴드로도 우리 광고하고 있어. 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하고 있다면 그것만 적으세요. 다 남들이 적어놓은 운영 규정이 적혀 있는 내용들 그대로 쓰지 마시고 이거를 그대로 적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집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오프라인 모집 방법. 여러분들 되게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오프라인 모집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지인 영업이 있을 수 있죠. 지인 영업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실제 지인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는다, 직원들한테 소개를 받는다, 뭐 어르신들한테 소개를 받는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인 영업이라는 말을 쓰셔도 되고, 어떤 거든 간에 그 실질적인 것들을 적으시면 돼요. 뭐 많이 쓰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연계 기관을 통한 뭐 홍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연계 기관을 통한. 근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계 기관을 통한 홍보다 그러면, 여러분들 연계 기관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 운영 규정들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연계 기관을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연계 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 검색을 했더니 연계 기관 여기 있네요.
이 어떤 일이나 사람과 관련된 관계를 맺음, 그리고 또 그 관계, 예전에 다른 사람 죄에 연관된 목에 연좌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연계라고 하네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 관련되다.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면 서로 얽혀서 가까운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계된 기관의 홍보를 도움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운영규정에 적었다면, 이게 연계가 된다는 거는 관련이 된다는 뜻이네요. 그럼 관련된다는 건 어떤 현상 따위가 서로 얽혀서 가까운 관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기관과 기관이 가까운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관계가 가까운 관계일까요? 예,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 관계일 수도 있고요. 예, 협약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협약 관계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협약서가 있을 수 있겠죠. 계약 관계라고 하면 계약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 규정을 작성하실 때 오프라인 홍보 방법에 연계 기간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오프라인을 홍보한다, 오프라인으로 우리 기관을 홍보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연계 기간이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증빙할 것이냐. MOU 협약서라도 있어야지 연계 기간인 겁니다. 되게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또 어떻게 있을까요? 관계 기관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죠. 네네. 아니면 상위 기관. 그럼 상위 기관은 뭡니까? 상위 기관의 도움을 받아. 그래서 상위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 우리 기관의 상위 기관, 그럼 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오프라인 홍보를 한다는 뜻입니까?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 해가지고 따라하실 분들 참 드물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 우리 운영 규정 한번 배워놓으면 10년, 11년, 20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실력이. 그런데 왜 안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대충 그냥 갖다 쓰지 마시고, 우리 기관에 있는 거 말 한마디, 문구 하나까지 다 따져가지고 해보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홍보하는 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오프라인 홍보 같은 경우에는 연계 기간도 있지만 또 뭐도 있을 수 있어요. 현수막을 만들 수도 있겠죠. 예, 현수막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되게 종류 많죠. 뭐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남을까요? 증빙 서류가. 현수막을 실제 맡기게 되면 비용을 내겠죠. 그럼 영수증이 나오겠죠. 또 현수막을 만들면 현수막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안 그런가요? 예, 그런 것들 다 증빙이 되셔야지 실제로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는 게 되겠죠. 실제 안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뭐 버스 광고, 택시 광고 이런 거 다른 기관에서 한 부분을 운영 규정 그대로 가지고 A 맞았다고 해서 가져와 가지고 우리 기관에 택시 광고도 안 하고 버스 광고도 안 했는데 그대로 쓰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운영 규정이 아닌 거예요. 딱 봐도 알죠. 왜냐면 택시 광고를 했으면 택시 광고 회사에 돈을 지불한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택시 광고 디자인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기관 급여에 대한 종류에 대한 홍보를, 기관과 기관 급여 서비스의 종류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데가 허다해요.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들 같은 경우에,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어떻게 계약을 하나요? 뭘 가지고 계약을 하죠?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죠. 그 계약서는 뭐가 있죠? 표준 약관이 있잖아요. 표준 약관이 우리 계약서잖아요. 어르신과 계약서. 거기에 계약 기간이 나와 있죠. 계약 기간은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나요? 계약한 날짜, 그러니까 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짜가 시작일자고, 끝나는 날짜는 장기형 인정서의 마지막 날짜를 보통 갱신되기 전 날짜를 계약 기간으로 하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표준 약관과 맞으면 되겠죠. 그렇죠. 계약 목적은요, 그것도 표준 약관에 들어가 있는 내용대로 적으면 되겠죠. 우리 표준 약관을 쓰니까. 표준 약관 말고 다른 계약서, 그보다 더 상위의 계약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계약 목적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월 이용료, 계약 목적 당연히 정확하죠. 그 계약서상 모호함이 없게끔, 서로 분쟁이 없게끔 하는 게 계약의 목적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표준 약관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 정도는 써줘야 된다는 게 표준 약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면 되고요. 월 이용료하고 그 밖에 본인 부담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변동이 있죠. 그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경될 때마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원 인수인, 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권리만 있는 게 아니죠. 의무도 있죠. 뭔가를
잘 알려주시고 욕구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제대로 어르신을 모실 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간은 댁에 계시고 주무시는 시간 포함해서 일부 시간은 주간보호센터에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에 있어서 서로 뭔가 빠짐이 없어야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어르신도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권리, 의무 둘 다 나와야 되는 거고요. 계약의 해제 같은 경우에 계약이 그냥 계속 유지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들이 다 어디에 들어 있어요? 표준 약관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표준 약관을 참조하면 그러면 제대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3번 보시면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이용료가 있는데 이용료가 얼마다라는 거는 위에서 비용 부담하게 해가지고 다 작성을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써줄 수 있겠죠. 이용료가 얼마고 하루에 얼마고 뭐 한 달이면 평균 얼마고 뭐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우리 기관에서 설명하듯이 좀 친절하게 써주면 어때요? 뭐 그래도 되죠. 친절하지 않아도 공식적인 서류로 만약에 작성을 해줘도 괜찮겠죠. 내규니까. 네, 그래서 이용료의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은 어떻게 변경을 한다. 전화 통화를 통해서 변경한다.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변경한다.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건 내규니까 우리 기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작성을 하시면 되죠. 예. 그 대신에 조심하셔야 될 거, 이 변경 방법에 대한 절차를 작성을 했으면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하시면 그러면 이게 꼭 해야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절차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바꾼다라고 적을 수는 있지만 얼마 만에 바꾼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작성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일 그렇게 하잖아요. 예, 며칠 정도 처리 기한이 걸리고 떻게 처리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건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할 때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서비스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비스의 내용이 가장 자세하게 적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네. 이 서비스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공단에서 그 급여 제공에 대한 책자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완전 자세하게 막 100페이지짜리, 200페이지짜리 서비스의 내용을 넣을 수 있어요. 내규니까 맘대로 서비스 내용을 넣어도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운영 규정이 두꺼워지죠. 너무 두꺼워지죠. 그래서 가장 간소하게 넣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급여 제공 기록지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 지금 말만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급여 제공 기록지를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 여기 네이버에다가 법제처 치시면 법이 나와요. 법제처 이렇게 치시고요. 네네, 급여 제공 기록지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최신의 급여 제공 기록지는 여기다가 장기 요양 보험 이게 치시면 장기요양 보험법이 나옵니다. 예, 서류는 시행 규칙을 누르시면 서류가 이렇게 나와요. 서식을 누르시면 이쪽에서 급여 제공 기록지 이렇게 치시면 급여 제공 기록지에 대한 서식이 나옵니다. 급여 제공 기록지는 여기 있네요. 기록지 주간보, 네, 이걸 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우리가 평소에 쓰던 급여 제공 기록지가 나오고, 예, 이게 급여 제공 기록지죠. 뒷장에 보시면 서비스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이세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신체활동 지원, 건강 및 간호관리, 그다음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기능회복 훈련, 네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유의사항을 제외하고 보면요, 네, 지워볼게요. 네, 얘를 지우고 보면 이게 서비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신체활동 지원에 어떤 서비스가 있고 어떤 급여가 있고 건강 및 간호관리에 어떤 급여가 있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간보호센터의 급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규정에다가 넣을 때 급여 제공 기록지에 있는 이 내용들을 그대로 넣으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정리해서 넣어주시면 실제로 정확하게 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의 내용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부담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찾아도 되고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찾아도 됩니다만 요즘에는 다들 이렇게 친절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수가, 예, 장기요양보험
주간보고 속각 이게 치면은 나와요. 우리 재활에서 올려주셨네요. 23년도 3월 17일 날 이렇게 뚫으면 이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올리신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우리 운영 규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서비스 내용에 대한 비용에 대한 사항 이런 내용들 다 들어가고요.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경우에 내규에서 그 정할 때 웬만하면은 이게 직원들이 실수를 하든 뭐를 하든 기관에서 이걸 비용을 다 지불하면 어르신 뭐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이게 금액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하고 가입을 안 하면 또 감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가입은 당연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디에 많이 나와 있겠어요? 예, 그 가입한 보험회사의 약관에 보면은 어떤 걸 배상하고 어떤 걸 배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웬만한 건 배상하는데 중요한 건 면책 범위인 거예요. 그래서 면책 범위가 어디까지가 면책 범위이냐. 어르신이 뭐 질병 때문에 어떠저쩌 하는 경우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겪었던 것들까지 다 면책 범위에 넣을 것들은 넣어 주시는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뭐 이게 실질적으로 배상 책임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주간 보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차량을 가지고 차량을 타고서 차 사고가 났다. 그럼 이게 차 사고인지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사고인지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 송영간에 내리는 것까지가 송영인지 아니면 어르신 댁에다가 어르신을 딱 앉혀놓는 것까지가 송영인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면책 범위에 대한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기하면 또 1시간 걸려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내규로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실제 계약을 할 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같이 포함시켜 주시면 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 이전 처음 말씀을 드릴 때 점수 1점짜리의 문제가 아니라 점수 1점짜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 기관의 운영 규정 뭐 10년, 15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운영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만들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6번 운영 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별표. 자, 운영 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은 개정 방법이 거의 비슷하지만 개정 방법에 대한 절차가 다른 부분이 있다. 아예 애초부터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3번 코드다. 그러니까 19년 12월 12일 이전에 오픈한 기간이라서 3번 코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개정 방법이 대표님이 그냥 개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자가 그러니까 시설장이 권한으로 개정한다. 뭐 법령이 바뀌었을 경우 개정한다라고 그냥 해도 문제가 없어요. 3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2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19년 12월 12일 이후에 오픈하신 지정제 우리 기관들 그리고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그러니까 이후 말고 이전에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2번 코드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오픈하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운영위원회. 개정 방법은 두 종류다. 3번 코드는 개별적으로 우리 대표님이 그냥 결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설장님이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개정 방법에 있어서 2번 코드는 이거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번 코드인데 2번 코드 거 자료를 가져다가 그냥 그대로 쓰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2번 코드인데 3번 코드 자료를 어디서 받아다가 쓰셔가지고 이런 거 볼 줄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하느냐. 이 개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2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3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이 개정 방법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해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절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절차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이 그냥 마음대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좋긴 하겠지만 법령이 변경되면 그냥 바꿔버린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말이 그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마음에 좀 걸린다 그러면 회의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회의를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해야 하는 거고요. 회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회의해가지고 내가 바꿀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바꿀 수도 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게 꿀팁이에요. 그래서 3번 코드는 그렇고요. 2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이제 절차가 있겠죠. 운영위원회 절차가 뭐가 있을까요? 운영위원회 소집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소집을 하려면은 운영규정을 개정에 따라서 어떤 것 며칠 날 운영위원분들을 모집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한번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
일단 초안을 작업한다. 예를 들어 뭐 초안을 시설장님이 먼저 작업을 한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보고해서 검토를 거친다. 그래서 검토한 이후에 그 중에서 뭐 3분의 2 이상의 그 뭐 승인 또는 뭐 찬성에 의해서 바꾼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비치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절차가 있겠죠. 그러나 뭐 법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당연히 통과되는 것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 맞춰서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를 하실 때에도 머릿속에 좀 그려보세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초안 나오고 검토하고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겠구나. 직접 대표님이 시설장님이 결정한다 하더라도 또 뭐가 있어요? 회의를 거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직접 만드는데 법령이 바뀌는 경우에는 바꾼다. 바꾸는 다음에는 비치한다. 뭐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개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개정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절차에 대한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개정 방법은 시설장님이 3번 코드라서 바꾸느냐, 2번 코드라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해가지고 바꾸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개정 방법인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절차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내규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7번째. 인력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채용, 복무, 승진, 상벌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운영을 하실 때 이 부분 빠삭하게 알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인사 규정이죠. 인사 규정은 뭡니까? 추역 규칙이죠. 추역 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은 우리는 어차피 추역 규칙이 필요해요. 네, 추역 규칙이 필요하고 밑에 보시면 추역 규칙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추역 규칙 작성 신고 10명 이상일 때 이런 부분들. 물론 뭐 근로자가 10명 이상이 아니어도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좋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채용부터 승진을 어떻게 시킬지, 상은 어떻게 줄지, 벌은 어떻게 줄지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으면요, 여러분 분명히 후회합니다. 예, 아직 안 겪어보셔서 그래요. 요즘에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직원들이 똑똑한데요. 예, 직원들이 똑똑할수록 더 투명하게 잘 알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력관리 규정에 대한 사항 그냥 너무 어렵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보수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도 인사관리 다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임금은 얼마를 줄지, 퇴직금은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지급 수준을 맞추려고 만약에 그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10%로 만약에 운영규정에 넣었다. 그러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는 얘기는 10%를 적립해서 실제 그 직원한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꼼수로 많이 쓰시는데요. 예. 그게 그 퇴직금 10%가 원래 법적으로 10%가 아니죠. 법적으로 원래 12분의 1 이상이니까 10%를 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2달당 한 달 정도의 그 급여를 주잖아요. 퇴직금이. 그러니까 뭐 이런 그 꼼수 같은 거는 넣으려고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노동법에 맞춰서 그냥 좀 넣어 주셨으면 하고,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퇴직금을 적립을 할 때 내가 어떤 거에다 적립을 한다. 뭐 은행에 통장에다 그냥 적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퇴직연금을 가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변동될 수는 있을 거예요. 기간마다. 그리고 상여금 같은 경우는 기간마다 다 다르죠. 상여금을 준다고 하고 안 준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복지로 주실 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상여금을 주실 때 밑에 복지 규정이 있는데 복지 규정에는 돈을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포상을 돈으로 준다고 하고, 그리고 위에서는 상여금은 없다 뭐 이렇게 써놨다. 이거 지금 상충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지 않게끔 잘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복지에서 상여금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쓰시면 좋아요. 상여금을 아예 안 줄 게 아니라면 상여금을 줄 수도 있다,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말이 명확해요. 줄 수 있다는 거는 무조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예, 이게 운영 규정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게 국어 능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국어 능력이 조금 필요해요. 네, 우리 직원들 중에 국어 잘하는 친구들한테 좀 이런 부분들 검토를 맡기면 좋아요. 네, 안 되시면 국회의회 검토에 가입하셔서 검토 받으시면 되고요. 네,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복지 포상 휴가가 있는데 우리 기관의 포상입니다. 우리 기관의 휴가고요. 우리 기관의 복리후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복지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면 생색을 내시고 적어주시고, 남들이 하는 거를 가져왔는데 우리 기관에서 안 하는 거다 그럼 적지 마세요. 제발 적지 마세요.
예,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예, 이런 거고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이거는 법 찾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많이 바꿀 건 없어요. 그냥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그다음에 건강검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건강검진은 원래 해요. 우리가 원래 하죠. 매년 하죠. 사무직 빼고는 매년 하잖아요. 근데 사무직도 그냥 매년 하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고민할 게 없죠. 그냥 매년 한다고 하면 되죠. 그렇죠? 사무직은 따로 한다 그러면 사무직은 따로 표시하고.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르신들만 다쳐요? 직원들도 다쳐요. 어르신 모시다가 직원들이 다치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산재로 가잖아요. 산재로 가면 산재보험 요율이 올라가고 안 떨어져요. 우리 기관 입장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 및 예방을 실제로 하는 대로 넣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운영 규정에 적혀 있는 그대로 실제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자료를 참조해서 그냥 넣으면 되는 거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을 보면 웬만큼 신경을 써서 만든 운영 규정이라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감염 예방 같은 경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 예방 지침이 굉장히 다채로워졌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여기 감염 예방을 여기다 다 넣어도 되지만 우리 감염 예방 지침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정도로만 짧게 넣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영 규정상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넣어 볼 수가 있겠죠. 근골격계 질환 및 이후 다음에는 고충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요.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은 2023년도부터 평가가 굉장히 좀 더 명확해졌죠. 그래서 고충 처리 함이라든지 고충 처리 대장을 제대로 적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계되어 있는 점수예요. 이 점수가. 그래서 고충 처리 절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혀 있는 운영 규정을 가지고 이 운영 규정 절차에 따라서 지침을 만들고 지침에 따라서 우리 고충 처리 점수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충 처리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고충 처리를 원래 하는 건 누가 하는 건가요? 고충 처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예, 고충 처리는 원래 보통 대표님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시설장님이나 대표님한테 보통 처리를 하죠. 아, 대표님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뭐 어르신이 자꾸 저한테 욕을 해요. 어르신이 저한테 뭘 자꾸 훔쳐간대요. 어르신이 자꾸 저를 못 살게 굴어요. 예, 저 직원이 저한테 뭐라고 해요. 뭐 이런 것들을 다 누구한테 대표님한테 보통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냥 대표님이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상 대표님이 그냥 운영하시는 기관 뭐 일반적으로 그냥 3번 코드라고 할게요. 3번 코드 기관이라면 이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이 어떤 식의 절차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그냥 대표님이 다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소규모 예전처럼 주간보호센터가 소규모 기관이었을 때는 대표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뭐 팀장이 있고 뭐 구조가 뭐 따로 우리 직원이 근 20명 가까이 된다. 뭐 그 정도까지 대규모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 대표님, 시설장님이 이 모든 고충을 다 처리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충처리위원이라는 걸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을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돼요. 원래 법적으로는. 예, 그런데 우리 내규상 그냥 체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고충처리위원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충처리위원이 위원이 뭐를 어떻게 고충처리가 있을 시에 예,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서면이나 면담 방법으로 예, 어떻게 고충처리의 함에다 넣어서 또는 직접 대면하여 방법이 있겠죠. 예, 그런 다음에 받는 거죠. 예, 고충처리를 받은 후 예,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결을 해요. 어떻게 서면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면담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기록한다. 그러니까 고충처리 절차겠죠.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 직원들은 안 헷갈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시설장인데 우리 기관이 소규모 기관이에요. 소규모 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절차라는 것도 없이 그냥 앉아봐. 왜? 그러면 아우 대표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정말 체계화된 기관이라면 그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제가 14일 이내에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비공개로 하고 싶으세요? 공개로 하고 싶으세요? 아, 비공개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은 누구한테도 나가지 않고 고충치료 위원들끼리만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질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외부로 새나간다 그러면 그 직원들 제가 따로 징계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절차가 있다면 뭔가 일 처리하기도 굉장히 쉽고 체계화하기도 쉽겠죠. 그래서 운영 규정에 넣으실 때 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넣으셔야 된다라는 그 부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따라서 이미 우리가 세부적으로 우리 기간에 맞게끔 바꾼 거기 때문에 점수가 나오고요. 이제 여기 어떤 걸 봐야 되냐면 2번 코드 걸 봐야 돼. 2번 코드 거. 물 한 잔 마시고 2번 코드 거.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2번 코드도 계실 것 같고 3번 코드도 계실 것 같은데 2번 코드이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2019년 12월 12일 이후에 오픈하신 분들은 꼭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보세요. 조직 규정이라는 말이 있죠.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근데 위에 있는 내용들 외에도 여기 지금 11가지 항목들 외에도 조직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야 하네요. 조직 규정을 만들 때 조직 규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조직 규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조직에 대한 규정은 조직도가 가장 먼저 생각나지 않나요? 조직도? 보통 그렇겠죠. 조직도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이 조직도에 대한 부분은 보통 조직도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떤 걸 만드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죠. 예스 폼으로 보면 될까요? PPT로 보면 될까요? 뭐 그림판으로 할까요? 그림판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조직도를 우리가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네모를 도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여기 시설장이에요. 시설장이 있고 그 밑에 무슨 팀 무슨 팀. 자, 이거 그냥 대략 모양 보여드릴게요. 조직도 하면 이런 게 생각나지 않나요? 이게 조직 규정이에요. 사실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에 시설장이 계시고 시설장이 계시고 여기를 만약에 요양팀, 간호팀, 예를 들어서 서류팀 뭐 이렇게 나눴어요. 마지막에 서류팀 하나 넣었죠. 그렇게 넣어서 만든 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시설장 밑에 여기는 요양재활팀, 뭐 여기는 간호 서무팀, 그리고 여기는 행정관리팀,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뭐 우리 시설장님 밑에 뭐 행정관리팀,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직원관리팀, 뭐 이쪽은 수급자관리팀, 뭐 이렇게 또 하나 또 팀 만들어가지고 환경관리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가장 시작인 조직도는 우리 기관에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남들이 간호팀이니 요양팀이니 만들었다고 해서 굳이 똑같이 따라갈 필요가 없으세요. 아시겠죠? 대표님이 관리하시기에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팀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끔 조직도는 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규정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조직도니까 조직도를 만들 때 여기 조직 팀원에 대한 팀장에 대한 배치나 그리고 그 실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좀 바꾸시면 그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라라고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 조직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업무 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 분장. 조직도 내에 팀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팀원들마다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직종이 있죠. 직종.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사고, 어떤 분들은 요양보호사고, 어떤 분들은 물리치료사고, 어떤 분들은 간호조무사고, 어떤 분들은 자격증이 없고, 어떤 분들은 영양사고, 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각각. 우리는 가산이라는 걸 봤습니다. 가산을 봤기 때문에 조직도는 우리 맘대로 해요. 우리 맘대로. 조직도는 우리 맘대로 하는데 업무 분장에 있어서는 공단에서 정한 바가 있어요. 공단에서 정한 바. 예. 가장 그 부분이 잘 나와 있는 게 어디예요? 이번에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모니터링 내에 보면 조직 그 각각의 직종에 맞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업무 분장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업무 분장표를 만들고 업무 분장 내에 각각 직원에 대한 직무 기술, 각각 직무가 어떤 게 있는지, 업무 단위가 뭔지, 뭐 너무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단하게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를 적는 것까지가 조직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사규정은 뭘까요? 인사규정 머릿속에 딱 넣으세요. 인사규정하면 취업규칙이 딱 생각나야 됩니다. 인사규정은 취업규칙. 그 얘기는 뭐예요? 취업규칙을 따로 만들어도 되고 운영규정 내에 넣으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인사규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번 코드는 취업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운영규정 따로 만들겠다. 그러면 취업규칙의 일부 내용들이 되게 많죠. 여기 인사규정 중에 채용이라든지 복무라든지 이런 게 다 운영규정에 들어있죠. 맞추셔야 됩니다. 맞추셔야 돼요. 취업규칙이 인사규정이기 때문에 종종 어떤 경우가 있냐면 평가관들이 인사규정이 좀 부족한데 인사규정을 따로 만들어 두신 건 없으신가요? 라고 얘기하면 인사규정이 취업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업규칙 어차피 신고해야 되죠. 10명 넘어가면. 우리 기관 체계화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사규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급여 같은 경우도 인사에 포함되죠. 급여. 그렇죠. 급여. 그러니까 조직 인사 급여 다 기본적으로 업무 분장 제외하고는 다 취업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인사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우리 기간에 맞게끔 해주시면 돼요. 급여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예, 아까 상여금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급여에 대한 규정을 같이 넣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일을 할 때 두 번 일을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운영규정 만들 때 아까 앞에서 만드는 거에다가 다 포함시켜서 넣을 수 있는 부분들 대신에 이게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사에 대한 사항, 급여에 대한 사항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제목을 다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회계 규정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회계 규정 여러분들 물품 규정은 이거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회계 규정과 물품 규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규라고는 하지만 내규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법제처 얘기했는데요. 여기 장교환보험 재무회계 규칙. 근데 우리가 2번 코드. 그러니까 노인 복지 시설 재무. 자, 이렇게 치면은 시설 재무. 사회복지법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 시설 밑에 노인복지 시설이 있으니까 왜 장교양 재무회계 규칙 안 펴요? 예? 장교양에는 물품 관리가 안 보여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2번 코드니까 2번 코드를 위한 재무회계 그다음에 물품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가겠죠.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회계 내용들이 쭉쭉 나오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 이 내용들을. 그리고 물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다 여기 지금 회계교육 아니니까 물품 나오죠? 사장에. 이게 기본이에요. 물품이 되게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하고 넘어가면 이 물품 관리자와 출납원을 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물품 관리에 대한 사무 소속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직접 시설에 장의할 수도 있고 물품 관리에 대한 걸 직원에 위임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이미 정해져 있죠. 이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운영 규정 우리가 작성을 일부러 할 필요가 없어요. 정해져 있는 대로. 근데 이거 법에 적혀 있는 대로 적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이거는 이 규칙은 따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없어요. 회계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뭐 특별하게 사람이 누구를 지정하겠다. 뭐 어떤 사람이 물품 관리하겠다. 소모품 누가 관리하겠다. 뭐 이런 거 말고는 행정 업무는 누가 하겠다. 이런 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우리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누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정도로만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품 규정, 회계 규정 같은 경우에는 장교양 재무 규칙이 아니라 2번 코드는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회계 규정, 물품 규정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조직 인사 급여 중에서 조직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조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교양보험법 그다음에 모니터링 기준에 나와 있는 업무 분장하고 가깝고요. 인사 급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채용 절차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부분은 또 어디 나와 있어요? 노동법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노동법 여기 보세요. 여기 이런 거 여기 보시면 동법,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퇴직급여제도, 그다음에 임금 지급, 안전과 보건,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이런 내용들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겠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사급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취업규칙 어디서 나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지금 바로 뭐 검색을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노동부, 고용노동부 들어가면요. 저희 이거 네이버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못 찾게 되면 받아가세요. 예.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또 돈 내고 하지 마시고 이거 돈 내고 돈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공단에서 이거 노동부에서 공짜로 줍니다. 예. 근데 그거를 장경에 맞게끔 조금 바꿔서 올린 거니까 여기서 찾아도 되고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하시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손댈 수 있는 것은 조직 말고는 그렇게 크지 않죠. 거의 대부분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규칙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쓰시고 우리 기관에 맞게끔만 사람을 넣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작성은 사실 정리하는 그 국어적인 능력만 좀 있으시면 좀 작성이 되시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밑에 보시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이 항목이 있죠. 이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이거 아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 매년 노인 보건복지 사업안 이거 돈 내고 안 사셔도 됩니다. 예, 여기 발간 자료에 보면 그 보건복지 사업 안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2023년도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누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대부분. 그 저희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놓은 것 같은데 예, 여기 치면 제가 지금 검색을 하진 않을게요. 시간이 꽤 오래 지났으니까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 검색하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 뭐 누가 정리해가지고 지금 밑에 읽으라고 지금 이렇게 올려놨는데 네, 여기에 보면은 운영위원회 규정이 나오고요. 저희가 드리는 운영 규정 2번 코드를 위한 운영 규정에도 이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그냥 여기 있는 내용들 말고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우리가 2번 코드라서 운영위원회 규정이 필요하다.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운영위원회는 대표님 대신에 우리 기관의 운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운영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내부위원들이 있고 외부위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내부위원들일까요? 내부위원들은 우리 직원들 말고 어르신 입소한 어르신들 중에서 왜 인지 좋으신 분들, 인지는 괜찮은데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예, 인지만 좋으시면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본인의 권리나 이런 걸 주장하실 수 있죠. 예, 어떤 문제가 있다 우리 센터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 예, 이런 분들이 내부인이에요. 외부인은 어떤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어떤 분들 주로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다른 요양원 원장님, 주간보 원장님, 교수님들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들 있을 수 있고요. 예, 전문가들 중 공무원 직종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웃 주민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이웃 주민이 될 수도 있고 예, 외부에 계신 분들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와서 우리 대표님이 혼자 하면은 약간 그러니까 내가 투자했는데 뭐 이런 것까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전혀 수익을 안 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는데 어떤 것들을 논의를 거치느냐 돈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결산 어떻게 할 거냐 추경 예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들이 할 일이고요. 증축할 거냐 말 거냐 사업을 늘릴 거냐 안 늘릴 거냐 있는 그대로 갈 거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운영이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운영할지는 거의 정해져 있다. 이것도 예, 대부분 왜냐하면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침에 있는 거 갖다가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손댈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만 우리가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운영위원들만 손을 댈 수 있겠죠. 운영위원도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시군구에서 이 부분을 위촉하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 거의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웬만해서 그냥 위촉이 돼요. 우리가 누구로 딱 정하면 그렇게 돼요. 해보지 말아요. 네. 그것도 얘기를 하면은 또 30분 이상짜리니까 어쨌든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 같은 경우에도 지침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많이 손댈 건 없고 운영위원들에 대한 사항들만 각각 기관들 다르게 작성만 잘 해주시면 된다. 근데 의외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 한번 짚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2번 코드에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3번 코드 서류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쓰지 마시고 2번 코드에 맞게끔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는 초급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급 과정.
네, 그래서 좀 초급 과정이 이제 좀 길고 어렵죠. 네, 괜찮아요. 우리가 이거를 1, 2년 쓸 게 아니라고요. 계속 쓸 거라고요. 한 번 배워놓으면 평생 쓰신다고요. 그리고 진짜 많이 해봐도 운영 규정을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막 연차가 10년 됐는데도 연차가 10년 되신 시설장님 중에서도 운영 규정 못 만들어가지고 절절 매는 분들 많아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 지금 여기까지 버티면서 지금 이거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 예, 그 여러분들 똑똑하셔서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거거든요. 예, 끝까지 못 듣고 나가시거든요. 예, 어차피 이거 제가 실시간 말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냥 이거 편집해서 다시 또 올려요. 안 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처음 한 3분 보고 포기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립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초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